자, 교과서 317페이지로 갑니다. 317페이지에. 여기 진정명의회복 이래 나오거든. 요게, 이거는 이제 15회 때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냈었어요. 15회 냈는데, 그 이외에는 시험에 놓은 적이 없어요. 왜 놓은 적이 없냐 할 때, 여기 15회 때 시험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었거든.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 그때는 합격률은 1%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재시험 쳤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네. 그때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닌데 그때는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냈는데 뭐가 시험에 나왔냐 이럴 때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은 318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밑에 보면 5번에 보세요. 5번에 등기 실행 일어났거든. 등기가는 등기 기록에 갑구의 일반적인 등기 사실은 다만 적었습니다.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요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낼 것 같습니다. 안 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풀이하면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다 이 말이다.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한다. 이게 진정 명의 회복입니다. 그럼 이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요래 해가지고 여기다가 일자가 있지. 여기다가 정보가 있지, 정보.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쉽게 하는 게 등기 원인은 매매입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이제 요리로 잠깐 와봅시다. 자, 요리로 잠깐 와봅시다. 요래 되었어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거든. 등기 원인이 있어. 등기 원인이. 여기에 권리자 뭐다? 기타.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1. 소유권 뭐다? 벗어. 그래가 요 칸이 있어요. 여기 누구다? 가. 두 번째, 2번에 소유권 뭐다? 이죠. 여기다가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누구다? 그래, 우리가 요게 등기 원인이에요. 요게 뭐다? 매매.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원인은 뭐다? 매매. 그 원인 일자는 무슨 일자? 매매 일자. 그러니까 요게 옛날에 이름은 정서거든, 정서. 그러니까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줘라. 이게 매매 계약서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럼 요거를 놔놓고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직권 보존 등기가 있어요. 진정 명의 회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등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래합니다. 여기에 등기 뭐다? 원인. 여기에 등기 원인 뭐다? 일자.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등기 원인 정보는 계약서에 거다. 요즘에는 전부 다 돼.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면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인데 상속은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등기 원인 정보라. 오케이? 네. 그럼 아까 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분할 협의서가 등기 원인 정서예요. 되죠? 판결을 받아서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판결서가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다 되니까.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원인하고 원인 일자거든. 그러니까 요게 원인하고 요게 원인 뭐다? 일자. 요거는 2번부터 있어요. 몇 번부터 있다? 2번. 그러면 1번은 보존 등기는 있다, 없다? 없다. 아, 요거 이제 하나만 때문에 접수, 요거는, 잠깐만 보세요. 요거 무슨 보존이다? 지금, 자, 우리 이 칸은 없지. 없는데, 직권 보존은, 칠판을 보세요. 요 칸도 없어. 요 칸도. 그러면 요거 이해만 해놓고 갑시다. 말 그대로 등기간에 뭘 했다? 직권. 그럼 요래 보세요. 요 접수가 신청일자다. 오더와이더. 그럼 요 신청일자가 무슨 일자? 접수일자. 그런데 직권 보존 등기는 신청을 했다. 등기간이 직권을 했다. 직권. 이 칸도 없지. 맞죠? 네. 그 대신 등기 무슨 일자를 쓴다? 실행일자. 네. 그러면 요거는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됐고. 진정명의회복은 원인은 있어.
원인 일자가 없다. 원인 일자. 그럼 좀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등기는 원인도 원인 일자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매매면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원인 일자는 뭐다? 매매 일자. 그럼 전세권 설정된 게죠. 그러면 전부 다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입니다. 그러면 계약 일자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일반적인 등기는 전부 다 원인 일자가 있는데 이걸 문제 시험에 묻는 건 아니지. 없는 거 2개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러면 보존 등기는 없다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그냥 이때는 있잖아요. 단순하게 공부합니다.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거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해했어요? 네. 몇 번부터 있다? 2번.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진정명의 원인은 무슨 회복이다? 진정명의 회복. 날짜를 안 쓴다. 이 말. 그걸 지금부터 설명회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보세요. 글자로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에서 가장매매. 흔히 말하는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겼다. 이 말.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무슨 매매가 넘겼다? 가장매매. 그럼 여기다가 가장매매 쓴다. 그냥 매매라고 쓴다. 매매. 요래 씁니다.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을은 병한테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있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은, 병은 저당권자거든. 등기부등본 떼봐요, 안 떼봐요? 떼봐. 떼보니까 요래 나오더라. 그 요래 나오더라 이럴 때 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이 가장매매한 사실을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선의다, 악이다? 선의.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한다? 한다. 자, 이제 민법으로 갑니다. 민법. 가장매매. 요 이제 저당권이 들어왔죠. 누가 저당권이 들어왔다? 병. 그럼 가장매매.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말소시켜야 됩니다. 무효니까. 무효니까 뭐 시켜야 된다? 말소.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이 사람이 뭐 성관계이다? 예. 그러면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의 성낙서 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말소가 안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잠깐 하나 해놓고 공부해 봅시다. 하나 해놓고 봅시다. 1번의 소유자 값 2번으로 됐습니다. 1번의 소유자 이렇게 됐어요. 소유자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면 3번에서 2번을 말소시켜서 소유자 누구다? 갑이죠. 그런데 3번에서 갑으로 이전을 했어. 이전. 그럼 소유자 누굽니까? 말소에도 누구다? 이전에도 누구다? 요거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이게 가장매매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말소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3번으로 소유권 뭐다? 이전을 해버리면 된다. 요거는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진정명예회복이라고 쓴다. 그러면 날짜는 왜 안 쓰느냐? 가장매매는 아예 처음부터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인 걸 도로 찾아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무효니까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날짜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원인은, 자, 시작. 진정명의회복. 원인 일자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첨부 정보를 딱 가보세요. 이랍니다. 진정명예회복은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진정명예회복입니다. 그럼 왼쪽에 가보세요. 제출하는 서류, 인감이죠.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럼 요리 넘어가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그래. 지금 소유자 누굽니까? 의무자 누구다? 인감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됐죠? 그 다음에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대장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대장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판결에 의하여 단독 신청하는 게 확정 판결 정보. 저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래 합니다. 하나만 해봅시다.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에서 소유권을 넘겼어.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 누구다? 그럼 나중에 갑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등기부상에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안 돌려주는 거라. 안 돌려주면 갑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갑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잃는 게 할 수도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5번에 등기필정보입니다. 이쪽이 무슨 자? 의무사. 무슨 자? 권리자. 의무사는 등기필정보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 자, 그럼 시험은 오른쪽 거예요. 보세요. 자, 진정명예회복은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합니다. 투기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토지거래 가서 농지를 첨부 안 해. 진정명예회복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인을 받을 필요도 없다. 고래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319페이지를 갑시다. 여러분들 수용은 있잖아요. 시험에 한 문제를 내면은 뭘 내느냐 이라면은 320페이지를 가세요. 320페이지에 보면은 갈로 열고 2번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나오죠. 요게 시험 문제. 요게 27에도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직권 말소 일이 나오죠. 옆에다가 368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앞장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여러분들 수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토지 수용이거든.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지. 토지 수용은 186이다 187이다 187. 그럼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이미 소유권 취득한 걸 소유권 이전할 때는 단독을 한다 공동을 한다? 단독. 토지 수용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입니다. 그럼 2번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등기 신청인입니다. 동그라미 1 죽었습니다. 단독 신청. 됐죠? 다른 거는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냥 수용이죠. 수용은 그냥 쉽게 해봅시다. 자, 우리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용하면 보상금이 나와야 하나요? 나와. 이 보상금은 현 시세보다는 많다, 적다? 적다. 적으니까 처음부터 도장 찍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럼 처음부터 도장 찍는 게 협의 수용입니다. 그럼 협의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좀 버텨야 됩니다. 그럼 재결의 단계로 가요? 안 가요? 가. 그럼 이 재결 수용입니다. 그러면 재결서 있다 없다? 있지. 전부합니다. 그러면 재결의 단계에서도 버텨야 돼요? 도장 찍어줘야 돼요? 버팁니까? 그럼 버티면 사업시행자도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럼 공탁금 걸고 사업 진행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협의 수용일 때는 무슨 서? 협의서. 재결 수용일 때는 무슨 서? 재결서. 보상금이 넘으면 보상금 영수증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그런 거는 시험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3번에 첨부 정보를 보세요. 첨부 정보 1. 토지 수용의 협의 성립서. 협의 성립은 공정서, 수리정면서, 보상금 수리 원본, 공사수 원본 그런 건 시험하고 관계 없어요. 그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등기 의무자에 죽었습니다. 등기별 정보 인가 이것만 딱 가져가면 되죠. 토지 수용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등기 실행이 나오거든. 요걸 갖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오더와이다. 오. 토지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니까 소유권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보존 등기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보존 등기 한다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봐봅시다. 이런 거는 등기부를 그려놓고 공부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자,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렇게 내렸어요. 요렇게 내렸어요. 여기에 토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토지 등기부입니다. 이 토지 등기부. 1번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2번에 상속입니다. 3번에 매매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1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요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소유권 뭐다? 2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가 부산입니다. 고속도로 건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고속도로 건설합니다. 그럼 고속도로 건설하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수용하면 원시취득이거든. 그 원시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해야 된다? 보존 등기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고속도로 건설할 때 수용되는 토지가 100만 필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0만 필지라면은 전부 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면 100만 장의 등기부등본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새로 다 만들어야지. 그럼 표제부 만들어야 됩니다.
100만 장 만들었습니다. 갑구 국가 이름으로 100만 장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얼굴은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합니까? 그럼 이게 원시취득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200만 장의 등기부, 100만 장의 표대부, 100만 장의 갑구, 200만 장의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말이 200만 장이지.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화다 있지만 옛날에는 전산화다 종이다 종이 200만 장 등기부를 그린다. 너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전합니다. 칠판을 봅니다. 4번에 누구로 이전한다? 국가. 그럼 여기 소유자 누굽니까? 국가. 그럼 여기 소유자 누굽니까? 국가. 맞아요? 네. 그러면 얼굴은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지. 그럼 이거 지워버리면 되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요거 세 개는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이거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맞아요? 네. 그럼 수용되기 뭐다? 이후. 그럼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가 있다? 이후. 자, 단말합시다. 수용되기 이전은 수용보다도 앞에야 돼요. 앞이니까 함부로 말소할 수는 없죠. 맞아? 수용된 이후죠. 수용보다 앞이다, 뒤다, 뒤. 전부 다 말소입니다. 그럼 요것만 갖고 공부하면 돼. 그러면 이거 말소예요. 이거는 말소 안 하면 국가가 개안해야 돼요? 안 개안해야 돼요? 개안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말소한다, 한다? 한다. 그럼 이걸 딱 외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한다? 안 한다. 칠판을 보세요. 요 세 개 있죠? 지우면 소유자가 누굽니까? 국가죠. 그냥 이전에도 소유자 누구다? 국가. 먹물을 칠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는 소유권 이외죠. 안 지우면 국가가 껴안아야 돼요? 안 껴안아야 돼요? 껴안아야. 그럼 제 말을 달리 말하면 소유자가 누구였다? 갑한테 보상금을 줬지. 그럼 이 사람한테 전세 주고 또 돈 갚는 거지. 이걸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유는 있다, 없다?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제 이게 시험이거든. 그러면 이제 공부를 딱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랍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정답입니다. 소유권 보존을 한다, 이전을 한다, 이전. 물론 미등기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하고, 됩니다.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말소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말소 안 하는 예외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럼 항상 그게 시험 문제예요. 말소 안 하는 예외 몇 개? 세 개. 그 밑으로 오세요. 박스를 보세요. 박스가 320페이지를 봅니다. 위에 박스 봅니다. 직권 말소하는 경우 일어났거든. 기억으로 잠깐 가볼까요? 수용의 개시 이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수용보다 이후니까 수용보다도 앞에요, 뒤에요? 뒤. 그럼 다 지우는 겁니다. 니은에 소유권 이외에 걸줄 거 보세요. 됐죠? 그러면 니은 뒷것을 묶으세요. 니은 뒷것을 묶어가 옆에다 그냥 쓰세요.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결론은 수용의 개시 이후의 소유권 이외는 전부 다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여기로 잠깐만 와보세요. 정답입니다. 요거 수용되기 이전이죠. 소유권 이외 지워야 안 지워요? 지워. 수용된 이후죠. 이후는 다 지운다 이 말이에요. 다 지운다. 맞죠? 네. 소유권 이외는 다. 그럼 안 지우는 거는 뭐만 안 지운다? 소유권입니다. 그럼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기억, 니은, 뒷것 찾았죠? 그 세 개를 묶으세요. 그 정답입니다. 니은입니다. 니은. 수용의 개실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뒷것입니다. 수용의 개실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결론은 기억의 소유권 보존은 당연히 이전이다, 이유다? 이전이지, 이전. 그러면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찾았습니까? 네. 집안 요리 와보세요. 요 세 개 말소한다, 안 한다?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외울 때는, 자, 그러면 좋다. 필기를 요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요렇게 해드릴게요. 처음에 갑니다. 수용되기 뭐다? 이전. 여기에 무슨 권? 소유권 이외. 수용된 뭐다? 이후. 여기에 무슨 권? 소유권. 그럼 이건 전부 다 뭐다? 말소. 여기 이제 두 개가 있거든. 그게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과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리얼로 가보세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무슨 권? 지역과. 이거는 있잖아요. 두 개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미음에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니까 문구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럼 예를 들어 리얼하고 미음하고 같이 써야 돼요. 그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따로 써야 돼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대로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하나만 연습해 봅시다. 법을 공부할 때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예외는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외는 반드시 법에다가 명문으로 쓰는 거야. 그럼 그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 그대로.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보세요. 아니, 쉬워요. 그럼 요리를 봅시다. 출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3번이 나와요. 3번이. 여러분이 다 알아. 전유부분과 대리소유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비담보채권과 저당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두 번째, 등기를 2번 하는 거라. 2번. 대지권 등기는 2번 합니다. 지역권 등기도 2번을 해요. 그럼 대지권 등기를 2번 한다는 거라.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이제. 그럼 대지권 등기를 2번 한다는 거는 건물 등기부도 하고, 토지 등기부도 하고,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에 하는 거라. 표제부. 토지 등기부는 해당구 상나. 이랍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하는 거는 이름을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고, 토지 등기부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이런 말 있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후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해당구 상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토지와 건물은 일체성을 이루기 때문에 분리처분할 수 없다.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자꾸 읽습니다. 그럼 지역권 등기도 2번 해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요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이건 도로입니다. 그럼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습니다.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건설하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을의 땅 요것만 짐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뭐다? 있다. 그 요게 성역지지. 요게 뭐다? 요역지. 갑은 이 땅을 빌려 써줘. 쓰니까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럼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뭐다? 의무자. 그럼 1. 지역권 설정 등기 갑하고 을하고 공동 신청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이나 지역권 설정이나 전부 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무슨 신청이다? 공동.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1. 요역지 지역권 요래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독을 할 때 이래 합니다. 보세요. 이 토지 등기부가 이겁니다. 요 토지 등기부가 이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요 토지 등기부에서 N은 요 땅을 위해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요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요게 요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분리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제 등기했어요. 여기 소유자 누굽니까? 갑은 이 땅에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지역권.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갑의 소유권과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갑이 이 땅을 을에게 매매를 하지. 오케이? 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을.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자동이다, 자동 아니다? 자동.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국가가 이 땅을 수용할 수 뭐다? 이전. 그러면 이번에 누구로 갔다? 국가. 수용되기 이전이다, 이후다? 이전.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소유권.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이거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말이에요. 맞죠?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럼 지역권도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같이. 이거 지우면 분리처분이 되는 거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함. 이해합니까? 그러면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함. 그럼 이제 27회 시험에 일어났습니다. 처분 제한의 등기와 요역지 지역권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덱스다? X. 요거는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처분 제한의 등기와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오덱스다? X. 이는 말소고 이는 말소하지 않는다. 요게 시험 문제 답이에요. 요게 딱 냈다, 이 말. 이거 어려운 거 지문이에요. 처분 제한의 등기와 무슨 권? 요역지, 지역권. 요렇게 딱 해놨거든. 그래서 외울 때 딱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딱 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소용되기 이전 소유권은 말소한다, 한다? 안 한다. 소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말소한다, 한다? 안 한다.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됐으니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세 개의 처분 전에 된 게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말소지, 말소. 오케이. 네, 통과. 그걸만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문제를 풀면 요령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좀 무거워졌는데 괜찮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 3번 들어야 저게 저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갈로 열고 3번도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재결의 실효거든. 1번을 잠깐 가볼까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수용의 개시를 가지고 관할 토지에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는 당이 토지 수용인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일어났죠. 그럼 이번에 토지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하는 토지 수용인의 소유인에게 자 죽었습니다. 말소 신청은 등기 의무자와 등기의 권리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공동.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딱 요거를 기억해 둘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요래 이야기합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항상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시작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에요. 시작이 공동이면 말소도 뭐다? 공동. 이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정리합니다. 요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국가. 그럼 요거 소유권을 넘기지 이렇게. 그럼 요때는 의무자 권리자죠. 근데 이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국가가 단독을 한다. 단독. 그럼 여기서 요걸 사업시행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요걸 넘길 때는 수용의 개시일만 딱 되면 이 사람 소유권 상실했고 이 사람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요 소유권 이전은 단독을 해도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이거는 187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결의 단계에서도 합의가 안 됐거든. 안 되거든. 그러면 4월 31일까지 공탁금 걸기로 하고 사업 진행할 수마다 있죠. 그럼 4월 30일까지 공탁금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걸은 거예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를 없었던 일로 돼버렸다. 이 말. 그럼 2번으로 넘어갔던 등기 말소해야 된다. 된다? 해. 그럼 이때는 재결이 없어졌다고 해서 권리가 바로 복귀하는 것은 뭐다? 아니다. 이거 말소해야 복귀하는 거라. 오케이? 그러면 재결을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의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공부할 때 이랍니다. 토지 수용이 단독이라는 거는 이해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소는 공동이다, 반대가 된다, 이러면 딱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 324페이지를 갑니다. 324페이지 갑니다. 거기 보면 이제 환매 특약의 등기 이래 나오거든. 요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환매권도 등기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왜 출제인이 시험에 잘 안 내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환매도 법에 있어요. 법에 있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3조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요 8개를 규정해놨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환매는 분명히 등기가 됩니다. 근데 등기법 3조에는 규정이 안 돼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내더라고요. 내더라도 쉬워요. 그래 여러분들 민법에서 환매를 배운다 안 배운다? 배우죠? 네. 자,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 자꾸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자꾸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환매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입니다. 자, 보세요. 갑을, 자, 이 부동산입니다. 정리합니다. 요 부동산의 1. 소유권 보존 등기. 나머지는 생략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니까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럼 요때 매도인, 요때 매수인입니다. 그럼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공시법 시간에 공부할 때는 이쪽을 의무자, 이쪽을 무슨 자? 권리자. 항상 그랬어요.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매도인이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이 뭐다? 권리자. 그 의무자, 권리자 쓰는데 환매에서는 요 용어를 쓰는 거라. 오케이? 네. 왜 의무자, 권리자를 안 쓰는지를 다시 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서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제 그럼 도로 사오는 쪽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그래 갑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쪽이 등기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여기도 의무자 쓰고 여기도 권리자 쓰면 혼돈이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렇게 이야기한다. 요렇게. 그러면 이제 외웁니다.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매도인은 항상 의무자라 의무자. 그러나 환매에서만은 달라진다. 반대가 된다. 이해했죠? 그럼 이제 글자를 정리합니다. 자, 요거 이제 글자를 정리합니다. 보세요. 요래서 여기서 키를 제가 먼저 해놓고 공부합시다. 이 사람이 키입니다.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권리자다. 의무자. 의무자는 매도인, 여기 을입니다. 을. 다시 합시다. 소유권 이전을 배운다. 환매를 배운다. 환매. 환매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이지.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을 권리자, 매수인을 의무자로 한다. 오더와이더 오.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그럼 여기서 이제 인감을 제출하느냐, 등기 필정보를 제출하느냐 이래 물어요. 그럼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가. 환매의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 을은 의무자는 맞지?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을은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한다. 자, 두 번째,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을 신청합니다. 아직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말은 을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없다? 그럼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딱 외웁니다. 환매는 인감을 제출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이제 이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요래 하면서 이의 뭐다? 1. 무슨 특약? 환매 특약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요래 됐죠. 그럼 보세요. 갑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도로 사오기로 했지. 그럼 요 두 사람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요. 요게 병이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특약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법학 시간에 있잖아요. 약정, 여러분들 환매의 정확한 이름은 환매가 아닙니다. 환매 특약 등기. 시작. 환매 특약 등기.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원칙인 주등기, 예외는 뭐다? 부기등기. 그럼 요거 이해됐어요? 네, 됐어요. 그럼 책으로 갑시다. 다른 거는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324페이지 이번에 절차를 내려오세요. 절차를 내려옵니다. 1번의 신청 방법,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시신청입니다. 제목을 줄 것이에요. 동시신청. 환매 특약 등기나 환매 특약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가 동시에 신청해야 되나? 죽었습니다. 신청 정보는 각각 됐죠. 이쪽으로 잠깐만 조금 있다가 배우겠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배우겠어요. 그럼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장만 잠깐 넘겼다 오겠어요. 한 장만 잠깐 넘겼다 옵니다.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이러면은 잠깐만 330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그 330페이지의 박스에 체크 플러스를 보세요. 체크 플러스 보면은 왼쪽엔 환매고 오른쪽은 신탁이죠. 차이점을 보겠어요. 동시신청입니다. 같은 겁니다. 소유권이 환매 특약 등이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은 뭐다? 동시. 그 밑에 신청 정보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환매 특약은 각각이니까 2개지. 그러면 신탁은 몇 개? 1개. 이 1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이게 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여기서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이 있고 신탁이 있어요.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이제 요게 나오거든. 신탁을 제가 잠깐 그려봅니다.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신탁 등기를 해요, 안 해요? 해. 그럼 요래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요래됐거든. 요 선이 요리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요걸 알아야 돼. 한번 본 적은 있다, 없다?
지금 두 번째 했는데 11월 달에도 했고 1월 2월 달에도 했어요. 왜냐면 신탁 등기는 시험에 나오거든.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합니다.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신탁이에요. 왜 시험에 나오느냐 이러면은 우리는 앞에서 신청서를 배울 때 우리나라 등기 신청서는 1건 1신청서 주의. 오덱스다. 근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일괄 신청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괄 신청한다. 오덱스다. 자, 제문제 동시 신청한다. 오덱스다. 일괄 신청한다. 오덱스다. 이 말 자체가 등기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지. 맞아요? 그러면 1건 1신청서 주의라면 등기가 10개라면 신청서도 몇 개 들어가야 된다? 10개.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신청서가 몇 개? 1개. 그래서 이걸 항상 시험에 낸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1개냐? 이리 와보세요. 요겁니다. 요거는 소유권 이전이고 요거는 뭐고? 신탁. 선이 1위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오케이? 네, 선이. 그러니까 등기는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하나만 들어가는 거라. 오케이. 1위로 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번호가 몇이다? 2. 2의 뭐다? 1. 번호가 몇 개다? 2개. 100번지와 100의 1번지는 두 필지입니다. 맞죠? 네. 그럼 등기가 몇 개? 2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2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내는 겁니다. 요게 키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신청한다. 오덱스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오덱스다. X. 법에 이르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덱스다. 요래 딱 되는 기라. 됐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한다. 오덱스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 신청할 때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오덱스다. 그 결론은 여기는 신청서가 몇 개? 2개. 몇 개? 1개. 요걸 꼭 알고 들어가요. 그럼 요거를 1개로 고치는 게 시험이고 요거를 2개로 고치는 게 시험이지. 맞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11월 달부터 공부 중 오늘 공부를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호흡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자, 근데 그 밑에 거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그럼 그 밑에 등기 원인 정보는 계약서예요. 계약서입니다. 옆에 갑니다. 각각 또는 몇 개? 하나. 신탁 등기는 몇 개? 각각.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와보세요. 쉬운 거부터 해놓고 갑시다. 소유권 이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신탁,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 계약서가 2개예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요 글자를 보세요. 그러면 그 책에는 다르게 쓰는데 소유권 이전과 환매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신탁입니다. 요래 놨죠. 그럼 여기서 신청 정보는 신청서입니다. 여기는 몇 개? 2개. 몇 개? 1개. 여기는 이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여기는 1개, 2개. 여기는 몇 개? 2개. 그러니까 요거를 딱 요거는 이제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 제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환매 특약 이래 돼. 시작. 환매 특약. 그러면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있고 환매 특약이 있거든.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소유권 이전의 계약서입니다. 환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환매 계약입니다. 계약서가 몇 개? 2개.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환매를 할 때는 계약서가 2개 들어간다 이 말.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의 계약서 속에 특약사항을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환매 특약을 열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1개만 들어도 된다. 이 소리. 2개 들어와도 되고 1개만 들어와도 된다. 환매 특약이니까. 네. 됐죠? 네. 그러면 고래만 딱 공부하세요. 통과. 됐어요? 우와,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그러면 324페이지를 다시 갑니다. 324페이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정리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동신청한다. 오렉스다. 신청서는 몇 개? 2개. 계약서는 뭐다?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통과. 그럼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324페이지 제일 밑을 보고 있습니다. 신청인입니다. 1. 매도인 줄 것이에요. 위에다가 값
등기 권리자. 매수인 위에다가 을. 등기 무슨 자? 의무자. 2번으로 갑니다. 환매 특약된 환매는 매도인이 국한되므로 죽었습니다. 제3자. 아까 전에 여기에 제3자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세요. 325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필요적 기대입니다. 매수인이 지급한 죽었습니다. 대금과 매매 비용. 그 밑에 임의적 기록입니다. 환매 기간.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어떻게 말했냐면은 항상 돈하고 시간입니다. 시간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은 전부 다 임의적입니다. 그러면 환매 기간이 시간이다 시간이다? 시간. 환매 비용은 시간이다 돈이다? 돈. 그럼 돈은 필요적, 시간은 무슨 적? 임의적. 그럼 바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요게 등기원인 정보입니다. 옆에다 계약서라고 썼어요. 계약서 별개의 서면이죠. 몇 개? 2개. 한 개 동일 서면이니까 몇 개? 1개. 그러니까 이게 설명은 거창하게 나와 있지만 소유권 이전과 환매를 할 때는 계약서가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그러니까 별개 있으면 옆에다가 2개 이래 썼어요. 원시적으로 했어요. 그래 공부가 잘 됩니다. 밑에는 몇 개? 1개. 그 다음에 2번, 3번 묶었어요. 묶어가 등기별 정보 제목 줄 거고 끝에 않는다. 3번에 인감전명 제목 줄 거고 끝에 뭐다? 않는다. 그래서 환매는 등기별 정보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합니다. 그럼 5번으로 갑시다. 환매 특약 등기는 죽었습니다. 부기등기. 통과. 한 장 넘기세요. 그럼 이제 제일 위에 갑니다. 1번에 환매권 이전입니다. 옆에 가볼까요? 환매권도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죽었습니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부기등기도 돼야 안 돼요? 돼. 요리 잠깐만 와보세요. 이러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글자를 다시 합니다. 요거 읽어봅니다. 시작. 이죠. 그럼 여기서 요거 설정이죠.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자, 쉬운 거 해놓고 합시다.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그럼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오면 뭐다? 저당권에 가압류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정합니다.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뭐다? 저당기. 전세권에 저당이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은 뭐다? 저당기. 전세권 이전은 뭐다? 부기등기. 그럼 이전자가 딱 들어가면 소유권 이전은 뭐다? 소유권 이외의 이전은 뭐다? 부기등기. 됐죠? 그럼 여기서 환매죠. 환매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럼 환매 이전할 때 주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제가 하고 싶은 말 이전이거든. 그러니까 환매를 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기등기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2의 1의 1 이래 되는 거야. 시작. 부기등기다. 부기등기다. 이 말. 됐죠?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환매권의 변경입니다. 1번으로 갑니다. 환매기간을 단축하는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자르세요. 죽었습니다. 환매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를 할 수마다 없다. 위에다가 5년이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5년. 환매도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5년. 넘을 수 없으니까 5년을 넘는 환매 연장은 안 된다 이 말이지. 맞아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환매권의 행사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 문제거든. 327페이지를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거든. 말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면 결론은 있잖아요. 이게 왼쪽에 공동말소냐 직권말소냐 이게 시험 문제다. 공동말소냐 직권말소냐. 그 위에 그 공동말 신청을 보니까 환매권의 불행사죠. 밑에 거는 환매권의 행사 됐죠. 그러면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여기서 요래 돼 있어요. 보세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환매력이 됐습니다. 됐다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말로 말하면 을은 5년만 버티면 된다. 된다. 갑은 5년 안에만 사오면 뭐다? 된다. 그럼 이 환매는 5년만 효력이 있는 거라. 그러면 5년 안에 도로 사올 수도 있고 못 사올 수도 있지. 도로 사온다는 게 소유권 뭐다? 이전. 소유 이전이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3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누구로 넘어간다? 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1위로 넘어갔지. 네. 여기서 1위 넘어갔지. 네. 맞아. 그러면 등기관이 여기서 1위로 해주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환매. 그럼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이걸 지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소? 직권말소다, 이 말이에요. 환매권을 행사하면 무슨 말소? 직권말소다. 직권말소. 그러니까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로 와요, 안 와요? 와지. 그럼 등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환매 끼어 있잖아요.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게 당연히 눈에서 확인이 되는 거지. 그럼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말. 근데 시험에는 밑에 칸에 보세요. 밑에 칸에 첫째 줄에 봅니다.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그거까지 딱 줄 것이요. 법 조문은 고래 놓습니다.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라는 말이 환매권을 맺다 행사했지. 시험의 문장에 환매권을 행사하면 지금 이래내는 게 아니고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는 이게 법대로 법 조문 그대로 내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갑이 5년 안에 못 사올 수도 뭐다? 예죠. 그럼 5년 안에 못 사왔다는 것은 환매 기간을 경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환매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울 때 있잖아요. 정리합니다. 등기관은 환매 기간이 경과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갑하고 을하고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누가 누구에게 지워달라고 한다? 을이 갑에게. 여러분들 이걸 지우죠. 지우니까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입니다. 그래 딱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탁 등기가 넘어갔거든. 신탁 등기는 다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31페이지를 갑니다. 331페이지에 가면 소유권 이외의 등기 절차 이래 나오거든. 이거는 있잖아요. 한 방에 해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거를 나누어서 공부하면 양이 너무 많아. 많거든. 한 방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그거는 여러분들 일단 328페이지를 먼저 펴세요. 328페이지를 봅니다. 신탁 등기는 중요한 것이거든.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이걸 한 번 더 공부하고 소유권 이외에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잘라버리면 안 되거든. 잘라버리면 이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는 요것만 딱 공부해놓고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니, 요것만 공부해놓고 넘어가면 돼. 자, 알면 통과고 모르면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하나가 동시신청입니다. 대위신청입니다. 이게 일괄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신청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신청정보입니다. 등기 원인정보입니다. 순위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원부예요. 그 다음에 합유. 요것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있는 건 이제 여기서 변경 등기입니다. 요래만 공부하면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어디서? 요 말을 꼭 조심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어디서? 그럼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거는 일건의 신청 정보죠. 요걸 신청 정보는 각각 이 위에는 고칠 수가 없지. 신청 정보는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 요거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하나죠. 계약서는 아까 몇 개? 2개.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아까 전에 요거라. 1번에 각, 2번에 을에게 요렇게가 무슨 등기다? 신탁.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럼 여기 시험 문제 낼 때 이래야겠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내더라고. 요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하면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받는다. 어디다? X.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받는다. O. 요것도 있잖아요. 각각 아니면 요것도 각각 아니면 고칠 게 없지. 맞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서는 2개라는 이는 시험에 안 내더라고요.
아니, 소유권 이름과 신탁은 등기가 2개잖아요. 계약서 2개 들어간대. 그 다음에 요거죠. 신탁 원부는 답을 내놓고 합니다. 부동산을 10개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신탁 원부가 몇 개? 10개. 그래서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첨부한다. 오도와이다. 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을 맡길 때, 좋다 가면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어리라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길 때 봅시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입니다. 수익자. 그러면 재산을 맡기는 게 신탁이죠. 그럼 맡길 때는 보세요.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지. 그걸 등기부에 다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그게 무슨 원부? 신탁원부. 그럼 이제 정합니다. 신탁원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원래 어디에 기재해야 된다? 등기부지. 맞아요? 네. 그러면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연장이다, 연장이다? 연장. 그럼 신탁원부는 광의의 등기부다. 오더와이다? 오. 그럼 정합니다. 신탁원부는 영구보존한다. 오덱스다? 오. 괜찮습니다. 영구보존을 한다. 오덱스다? 좀 전에 신탁원부는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는 영구보존하지. 맞아요? 네. 그럼 신탁원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오덱스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지. 맞다, 맞다? 맞아. 등기부라니까 지금 신탁원부가 다시. 폐쇄 등기부, 그다음에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있다 없다? 이제 그것도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 누구나 열람 발급 받을 수 있지? 네. 그럽니다. 그럼 신탁 원부에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어디다? 누구나 받으니까 위임장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나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럼 결론은 그렇게 시험 문제를 안 내고 한 개밖에 안 내요. 부동산 10개 맡기면 신탁원부도 몇 개? 10개. 이거 위에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잖아요. 칠판을 보세요.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 원부는 이랍니다.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한다. 어디다? X. 하나다, 별개다, 별개. 요게 몇 개? 하나. 몇 개? 하나. 이 뭐다? 별개. 그러면 요걸 하나를 각각 별개를 하나 이래 바꾸는 게 시험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게. 맞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해놓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 수탁자죠. 수탁자는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럼 요리로 잠깐 볼까요?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무슨 등기했다? 신탁. 그럼 이거 소유자가 누구다? 을. 10명이 맡아 관리할 수도 뭐다? 이제. 그러면 수탁자가 여러 명이죠. 공유로 등기한다. 오덱스다? X. 합의로 등기한다? O. 그럼 이걸 공유로 바꾸는 게 시험 문제지. 맞다? 뻔하게 지금 다 보이잖아요. 시험 문제가. 합의 아니면 공유밖에 없잖아요. 공시법에는 총류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공시법에는 총류가 없어요. 됐죠? 이거 합의를 뭘로 바꾸는 게 시험이다?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의죠. 그럼 합의자가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의자가 달라지면 이전한다, 변경한다? 꼭 기억하세요. 공유자가 달라지면 뭐다? 이전. 합의자가 달라지면 뭐다? 변경. 이거 왜 그러냐면 공유자는 지분이 표시가 돼야 안 돼요? 돼. 지분이 달라지면 무슨 얘기다? 이전이죠. 합의는 지분이 표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전을 변경 이러면 시험 문제 이제 끝이잖아요. 오케이. 네. 오늘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소유권 이외의 절차 그거는 한 방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래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